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경제 관련 정책을 연일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정부에서 경제 관련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멀리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쳐다보면 안 되겠죠? 우리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정부에서 경제 관련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저 정책들은 우리 기업들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고 또 주식시장 관련해서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시장 변화가 예상이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다 하는 전략을 시나리오를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런 것이 습관화되어야 투자를 좀 더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부에서 최근에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만들어내면서 변화가 생겼다 이 말이죠. 그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해야 할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치투자연구원 카페에 잠시 오전에 글을 올려드렸습니다만은 지금은 동영상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건설 추진이라고 일전에 발표를 했고요. 또 그리고 여의도 면적의 2.4배가 되는 유휴 국유지를 개발하겠다. 또 그리고 상반기에 조기집행 사업비를 한 308조 원 많이 투입을 하겠다. 그리고 29일 오늘에는 23개 사업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외에도 정시 활성화 대책을 위해서 설 이후에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정권 거래세 폐지 관련 움직임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전문 투자자 진입 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이런 정책들도 발표를 하고 있어요. 먼저 신문 내용을 잠시 한번 살펴봅시다. 정부에서 이렇게 하남, 남양주, 인천, 계양 입지를 이제 살펴봤다 이 말이죠. 이제 신문 요런 기사 내용이에요. 지금 색칠된 부분에 신도시를 개발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또 그리고 교정시설 또 군용지 이런 곳을 이렇게 개발하겠다 해서 전국 곳곳에 퍼져 가지고 있죠. 또 그리고 정부에서 상반기 재정 집행 계획을 좀 상반기에 많이 땡겨서 하겠다. 308조 원이나 하겠다. 이렇게 재정 집행 계획에 대해서도 발표를 했고 또 그리고 29일에는 이렇게 전국 투 골고루 돼 가지고 있죠. 골고루 예비 타당성 면제를 해서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지금 어떻게 노력하겠다 이렇게 발표도 했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전방위적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를 부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통해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해 가지고 돈을 직접 공급해 주면 그 돈이 넘쳐나기 때문에 또 경기가 돌아가는 그런 경기 부양책도 있고요. 또 굳이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국은행에서 지급 준비율을 낮춰 가지고 시중에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렇게 돈을 풀지 않고 직접 이렇게 경기 부양책을 쓰는 이유는 아무래도 제 생각으로는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해서 돈을 다시 뿌리면 그 돈이 경험상 부동산으로 다시 흘러 들어가 가지고 일부 부동산 가격만 이렇게 높이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관련해서는 현재 돈을 많이 잠궈 버렸죠. 부동산 관련해서는 대출이 안 되게 잠궈 버렸고 또 은행도 금리를 조금 올렸지만 여튼 담보대출을 통해서 사람들이 돈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경기 부양을 하지 않고 이쪽으로 하는 것은 아무래도 시중에 돈을 공급을 하게 되면 돈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 들어가지가 않고 일부 자산으로 편중이 되어서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만 상승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리 좋은 높은 분들께서 저 위에 다 계신다 아닙니까? 그분들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셨겠죠. 지금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또 그리고 해외에서도 지금 정치적으로도 불안하고 베네수엘라는 뭐 거의 전쟁 수준으로 국민들이 서로 싸우고 있던데요. 또 영국도 브렉시트 관련해서 여전히 아직 논란이 있는 상태고, 또 세계 각국도 선거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뭐 이념 전쟁까지 뭐 각국에서 이념들이 어렵다, 먹고 살기 어렵다 보니까 좌파 우파 나눠져 가지고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현재 수출 환경이 예전만 못하죠.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도 우리나라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수가 그렇게 크지 않은 시장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한다면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 경기 부양책이라고 내놓은 것처럼 건설 토목을 건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좀 한계죠. 그래서 좀 이런 것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 20년 전부터, 20년도 더 됐나요? 계속 우리나라는 경기 부양을 통해서 건설 토목을 계속 건들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상당 부분 그런 그 부양을 통해서 집을 많이 샀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많이 올랐지만 또 집을 많이 산 관계로 부채가 많아져 가지고 또 소비 여력도 떨어지는 또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또 정부도 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토목과 건설을 건들 수밖에 없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런 사업들은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 그 관련 기업들 또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긍정적인 면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그 아래에 보면은 정시 활성화 대책이라고 해서 현재 정부에서는 정권거래소를 폐지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한 6조 정도 그친다고 하거든요. 정권거래소를 통해서.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정권거래소를 폐지하면 정부에서도 또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시 양도세 관련해서 또 움직임도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앞당겨서, 좀 더 낮추어서, 아니면 모든 주식 거래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쪽으로도 나아갈 가능성이 크겠죠. 어쨌든 뭐 그거는 좀 더 이후의 일이고, 지금 당장은 정권 거래소를 폐지하겠단 말은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사고 팔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 하는 거겠죠. 그리고 전문 투자자 진입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것은 한때 우리나라 파생 시장이 나라는 시가총액 규모로 봐서는 전 세계를 100으로 본다면 한 2% 정도 되는 굉장히 작은 시장이었죠, 우리나라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파생 시장에서 움직이는 돈은 세계 1등을 꾸준히 달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파생 시장의 도박과 같은 면이 있어서 사람들이 너무 파산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부작용을 줄이고자 파생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들었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파생 시장 규모가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 전문 투자자 진입 조건을 완화해가지고 파생 시장으로 움직이는 돈이 늘어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즉 정시 활성화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 시장에 좀 더 많은 돈이 돌아다닐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식 시장으로 많은 돈이 들어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사이즈가 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한번 해봅시다. 정부 경제 정책 변화에 따른 주식 투자 대응 전략. 우리는 이렇게 대응해야 됩니다. 이런 대응 전략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일단은 정부에서 경기 부양 정책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 이 경기 부양 정책을 정부 쓰는 방식은 뭐 금리를 인하해서 돈을 투입하거나 아니면 중국과 같이 금리는 인하하지 않지만 지급 준비율을 낮춤으로 인해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에서 재정을 직접 투입해 가지고 경기를 부양하는 방식을 쓰고 있어요. 그런 방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니까 그 유동성이 특정 자산으로 몰려 가지고 오히려 전체 경제를 발전시키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 자산으로 몰려서 그쪽만 둥둥 뛰면서 투기를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직접 재정을 투입해서 경기 부양하는 방법을 택한 것 같고, 정시 활성화 대책을 통해서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입니다.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 돈을 버는 것보다는 이 바깥쪽에서 수출을 통해서 버는 돈이 훨씬 많은 수출 의존형 국가입니다. 주식 시장이 잘 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이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해외에서 무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그 기업 가치가 커지면 이렇게 그 기업의 주식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 주식 시장 사이즈가 커지는 이렇게 되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뭐 지금 수출 환경이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서 통화정책회의 한 내용을 보니까 일본 중앙은행에서도 미중 무역 전쟁은 뭐 궁극적으로 뭐 타결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하고 있다고 그래요. 또 미중 무역 전쟁 관련해서 뭐 전문가들의 전망을 쭉 살펴보니까 뭐 서로 힘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 어느 선에서 서로 양보하고 타결되는 쪽으로 간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 해외 쪽도 개선될 여지가 일단은 2019년도에는 있다고 보는 것이 좋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가장 좋은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잘 되는 게 좋은데 해외 사정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부득이 경기를 좀 살려봐야 되겠다 싶어서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고 주식 시장으로 돈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데 저런 환경은 지금 현재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은 정상적인 모습은 일단 아니라는 거예요.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뭐 어쨌든 일시적인 상황이죠. 저게 끝나면 또 다른 부양을 써야 되고 일시적인 상황이고 정시 활성화 대책을 통해서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저것은 주식시장에 주식시장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들고 들어가서 너도 나도 주식을 사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함으로 인해서 돈이 돌아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죠. 뭐 말과 마차 이야기를 한다면 기업이 말이고 마차가 뒤따라간다 하면은 말이 열심히 끌어가지고 마차가 쭉 따라가는 게 아니고 마차를 좀 가볍게 해서 아니면 마차를 좀 밀어줘가지고 말이 좀 빨리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이 정말로 빨리 가려고 그러면 우리는 해외 수출 환경이 좋아져가지고 또 우리나라에서 뭐 규제가 좀 줄어서 기업이 돈을 많이 벌 때 말이 달리는 거예요. 말이 달리는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국내 상황으로 봐서는 상승은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그동안 말이 마차를 끌고 가기 좀 버거웠다면 마차에 있는 짐을 좀 내려줌으로 인해서 말이 좀 더 빨리 달릴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이 뭐 좀 좋은 쪽으로 해결이 되고 브렉시트도 좋은 쪽으로 해결되고 각국 정부 뭐 선거도 잘 끝나가지고 다시 해외 경제도 되살아난다면 우리나라 수출이 좋아진다면 말도 좀 빨리 달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말이 좀 빨리 달리기 위해서 정부가 시간을 좀 벌어주고 있다. 뭐 이렇게도 보셔도 되겠네요. 여튼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건 낫잖아요. 정부에서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고 정치 활성을 위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일단 낫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 정도는 되겠다고 보면서 시장을 바라볼 때 일단은 2019년도 주식 투자 대응 전략은 일단은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시 활성화 대책을 통해서 주식 시장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시장으로 돈이 들어오게 되면 시가총액이 커지는데 시가총액이 커진다는 것은 이만한 것이 이만해진다는 것은 일단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저거는 기업이 좋아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주식을 사고자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그냥 돈이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주식시장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또 미국 시장 경기 둔화에 따라서 또 미국 금리 인상이
좀 더 지연이 되고 오히려 금리 인하가 예상됨에 따라서 미국에 있는 돈들이 신흥국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게 되면 현재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갑자기 사잖아요. 지금 최근에 3주 들어서 약 한 3조 5천억이나 되는 돈을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주식을 샀는데 작년에 비해서 더 나아진 게 없는데 왜 샀냐 이 말이에요. 작년 2018년도 내도록 팔더니 갑작스럽게 사잖아요. 저거는 어떤 면에서 자산의 재분배라고 봐도 되겠죠. 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한국 시장으로 돈이 들어온다 이 말이죠. 외국에서도 돈이 들어오고 있고 또 우리 현재 한국에서도 정시 활성화 대책으로 인해서 주식 시장으로 돈을 넣을 수 있도록 하니까 주식 시장 사이즈 시가총액이 커지니까 상승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주식은 일단 보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똑똑하게 지금 요 부분은 주식을 투자를 좀 더 잘하는 사람들이 들어야 될 부분이고 주식 투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들고 있는 게 좋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역사이클 걸려가지고 돈 털립니다. 공매도를 조금 적극적으로 역이용하는, 공매도를 하라는 게 아니고 개인들이 공매도 전략을 투자하기에는 아직 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역이용하는 쪽으로 들어가는 게 좋은데 일단은 정부에서 개인 투자, 개인 전문 투자자를 늘리고 또 헤지펀드를 늘려서 이제 헤지펀드 공모까지 지금 인터넷 기사를 검색해 보면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파생시장이 커지고 헤지펀드가 활성화되면은 공매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 공매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냐? 지금 정부에서 경기 부양을 하면 테마갈 때 형성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정시 활성화 대책을 통해서 정시 쪽으로 돈을 밀어넣게 되면 이런 움직임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좋아가지고 잘 나가기 때문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외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약간 좀 밀어주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여전히 불안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불안한 뉴스들을 이용해서 이 파생시장과 헤지펀드는 적극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파생시장에서 아니면 헤지펀드들은 돈을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가 증가합니다. 할 가능성이 커요. 당연히 공매도가 증가하면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주식 투자 잘 못하는 사람들은 시장이 조금 모른다고 해서 추격 매수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식 투자를 잘 못하거나 서툰 사람들은 그냥 보유하는 전략이 좋습니다. 추격 매수를 하지 않는 게 좋고 이제 돈을 조금 좀 적극적으로 벌어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공매도를 통해서 시장에 악재 뉴스가 많이 나오고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 가만히 지켜보다 보면 또 시장의 악재가 사라지면서 여러분들 최근에 현대차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 몇 달 전에 현대차, 기아차, 우리나라 운송 장비 업체들 다 망한다고 난리 났었습니다. 뉴스 살펴보십시오. 뉴스를 검색해 보세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망한다고 뉴스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때 공매도가 일어났겠죠. 실제 뭐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이런 뭐 주식들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런 움직임 뉴스가 최근에 없어요. 갑자기 기아차가 매출이 1조가 넘었다니, 아니면 현대차가 지금 SUV가 잘 만들어가지고 올해 돈을 벌 것이라니,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운송장비 업종의 뉴스들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시장이 하락할 때 공매도가 들어오는데 이후에 숏 커버링 움직임이 있다 이 말이죠. 그때마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시장이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할 때 추가로 분할 매수하고 신규로 분할 매수하고,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시장이 더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손절선을 딱 정해가지고 분할 매수하든 뭐 짧게 들어가든 이렇게 매매하는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정부 경제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 쪽으로 돈을 밀어넣기 위해서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움직임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좋아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굳이 이야기하자면 말이 마차를 끌고 가는데 말이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마차에 있는 짐을 좀 빼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기를 좀 가볍게 해서 말이 좀 잘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뭐 시장이 크게 상승하는 거라고는 좀 볼 수 없겠지만은 일단 말이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말이 달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고 보고,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거는 일단 해외 쪽에서도 분위기가 좀 좋아지긴 해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시간을 벌어주는 동안에 뭐 해외 쪽도 미중 무역 전쟁도 잘 되고 다시 경기가 살아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시 잘 달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앞으로도 시장 환경이 계속 바뀔 거예요. 바뀔 때마다 테마도 다시 형성이 될 거고 앞으로 많이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정부에서 경기 부양책 앞으로 계속 내놓을 때마다 제가 따로 정리를 하고, 지금만 하나의 어떤 개념적인 설명이라고 한다면 시장 환경이 변하고 또 정부에서 어떤 테마가 형성이 되고 시장의 돈이 움직이면 어떻게 움직일 때마다 따로 제가 동영상을 만들어서 또 한번 전략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시장이 계속 변하니까 요즘 같던 시대는 몸을 부지런히 움직여야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야 되지만, 이런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두뇌도 놀리지 말고 조금 움직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언젠가 뭐 제가 뭐 누차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지만 나이가 들면 신체가 쇠약해지고 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움직여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한계에 봉착한다 이 말이죠. 몸 더하기 머리, 두뇌도 좀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싶어요. 이상입니다.